2015 거꾸로 교실 수업 자료 개발 디딤 수업 영상 4학년 1학기 수학 5단원 혼합 계산. 오늘은 괄호가 있는 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교과서 161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생각 열기 지문을 통해서 한번 공부할 내용을 알아볼게요. 자, 전체 조개 90개를 많이 캔 모듬의 등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3등 모듬이 가져가는 조개의 수를 알아봅시다. 자, 먼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조개를 캤나 보네요. 자, 총 캔 조개의 수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선생님과 학생들이 캔 조개는 모두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자, 햇살 모듬이 30개를 캤죠. 사랑 모듬은 25개, 새싹 모듬은 23개, 선생님은 12개를 캤습니다. 이걸 다 더하면 전체 개수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조개를 가장 많이 캔 모듬은 어디입니까? 이거는 우리 정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햇살 모듬입니다. 햇살 모듬이고요. 자, 1등 모듬이 가져가는 조개는 몇 개입니까? 이게 캔대로 가져가지 않는 모양이에요. 자, 1등을 한 모듬이 캔 조개 수의 2배를 가져간다고 하네요. 그러면 30개를 캤으니까 햇살 모듬은 30개의 2배인 30 곱하기 2를 해서 60개를 가져가게 되겠네요. 그죠? 2등 모듬이 가져가는 조개의 수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2등과 3등을 한 모듬이 캔 조개 수의 합의 또 반을 가져간다 그러네요. 자, 2등과 3등을 한 모듬이 캔 조개 수. 사랑 모듬은 25개, 새싹 모듬이 23개를 했죠. 그러면 25 더하기 23 거기에서 반을 가져간다고 하니까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은 잠시 후에 해보고요. 일단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일단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 1번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3등 모듬이 가져가는 조개의 수를 알아보는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등 모듬이 가져가는 조개의 수. 1등 모듬이 가져가는 조개의 수는 자, 1등 모듬이 캔 조개의 수의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30개를 캤으니까 30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등 모듬이 가져갈 수 있는 조개의 수는 바로 60개가 되겠죠. 그죠? 자, 2등 모듬이 가져가야 하는 조개의 수를 나타내는 식을 세워보는데 먼저 계산해야 될 부분을 괄호로 나타내 보라고 했습니다. 자, 2등 모듬이 가져가야 되는 조개의 수는 사랑 모듬과 새싹 모듬 2등과 3등이 캔 것 양의 합의 반을 가져가라고 했죠.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식을 쓰면 나누기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나누기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하면 계산 결과값이 합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누기 한 값을 25에 더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괄호가 필요하겠죠. 괄호를 더하기에 이렇게 쳐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식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계산하게 되니까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25 더하기 23은 48이죠. 2로 나누면 이 계산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2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등 모듬이 가져가는 조개의 수를 알아보는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의 조개의 수를 알아야겠죠. 전체의 조개는 조개 수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30개 더하기 25개 하면은 55개 55개에다가 새싹 모듬이 23개를 캤으니까 78개 여기다가 선생님이 캔 걸 더해야겠죠. 그럼 총 90개를 캔 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체에서 90에서 빼야 되겠죠. 자, 먼저 1등 모듬이 가져가는 양 아까 계산한 양이 있죠. 60개 1등 모듬이 가져가는 60개
빼기 2등 모듬이 가져가는 양. 2등 모듬은 우리 계산했던 것처럼 24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식을 세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60, 24는 각각 위에 있는 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걸 이렇게 안에다가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처음부터 차례차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우고요. 이 부분을. 자, 완벽하게 식을 쓰기 위해서 지우개를 지워내고 처음부터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처음 조개수 90개 빼기 30 곱하기 2 빼기 25 더하기 23 나누기 2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전체에서 1등 모듬의 수를 빼고 두 번째 여기 2등 모듬의 수를 빼서 3등 모듬의 양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지 틀릴지는 다음 계산 순서와 비교하는 걸 한 번 더 공부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자, 괄호의 모양이 사뭇 다른 것들이 두 가지가 나올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식에 쓰이는 괄호에는요, 소괄호라는 것이 있고요, 중괄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 소괄호는 이런 모양이고 중괄호는 이런 모양인데, 자, 이럴 때에는 이 소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 후에 중괄호 안을 계산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래 나타난 두 가지 식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괄호밖에 없죠. 이걸 1번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48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2 나누기 2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럼 요것을 2번, 그 다음에 이쪽을 3번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0 곱하기 2는 60, 48 나누기 2는 24가 되겠죠. 자, 그러면 90에서 60을 빼고 24를 차례로 빼면 되겠죠. 그러면 90 빼기 60 빼기 24. 자, 그러면 값은 얼마일까요? 90 빼기 60은 30이고 30에서 24를 빼면 6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아래의 식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번엔 중괄호가 있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더하기 부분을 먼저 해야 되겠죠? 48. 자, 그 다음 곱하기랑 나누기가 있는데 이때는 순서대로 해야 되겠죠. 괄호 같은 중괄호 안에 있으니까요. 곱하기 1을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합니다. 30 곱하기는 60, 48 나누기는 24가 되겠죠. 자,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위의 식은 보다시피 중괄호가 없죠. 중괄호가 없기 때문에 90에서 60을 빼고 24를 차례대로 뺐지만 아래의 식은 중괄호가 있기 때문에 중괄호 안에 60에서 24를 빼고 난 수를 90에서 또 빼야 되겠죠. 60에서 24를 빼면 요것을 4번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36이 되겠네요. 이 식을 90에서 빼는 겁니다. 그러면 90에서 36을 빼겠죠. 54가 되겠네요. 자, 위에 계산한 식은 결과값이 6이었고요. 아래 계산한 식은 54였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중괄호가 있고 없음의 차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괄호를 어디에 치느냐에 따라서 계산값이 많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괄호가 있을 때는 소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고 중괄호를 계산해야 된다는 것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들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식을 세어 보겠습니다. 자, 20에서 3과 1의 차를 3 빼기 1의 차를 8배 한 수에 2를 더한 수를 뺀 수, 이렇게 식을 세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가로를 좀 쳐야 될 것 같죠? 이렇게 되면 곱하기를 먼저 하게 되니까요. 이 곱하기 부분을 먼저 하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쳐야 될까요? 네. 3과 1의 차를 8배 한 수에 2를 더한 수. 가로를 한번 더 쳐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가로가 없다면 20에서 이거 앞에 수를 20에서 이 부분을 빼고 2를 더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부분은 2까지 더한 부분을 20에서 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괄호를 여기다가 이렇게 쳐줘야 합니다. 계산식은 그러면 여기 1번이 되고요. 2번에서 3번을 더한 값을 마지막 20에서 빼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문제 한번 알아볼게요. 자, 91에서 84를 뺀 수를 7로 나눈 몫에 6과 9의 합을 곱한 수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나누기부터 해야 되는데 뒤에 곱하기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가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도. 자, 일단 91에서 84를 뺀 수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가로가 여기에 있어야겠죠. 안 그러면 나누기가 먼저 될 테니까. 자, 나눈 몫에 여기까지 소가로 하나만 치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6과 9의 합을 곱한 수. 그러면 곱하기가 있기 때문에 먼저 곱하게 되겠죠. 그렇게 당연히 가로를 이쪽에도 하나 쳐줘야 합니다. 이렇게 소가로가 2번 나오는 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계산 순서는 91 빼기 84를 하고요. 나누기 7을 한 후에 6과 9의 합을 마지막으로 곱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순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면 우리 혼합계산식에서 이렇게 서술형으로 된 내용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수를 쓰고 거기에 무엇에서 무엇을 하는지 인과관계를 잘 읽고 식을 쓰도록 하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